제가 올해 초 추천드리고 160%에 대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AI 이 반도체 산업은 얼만큼 올라갈까요? 저는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형 어드바이저입니다. 주식 1타 강사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에 대한 조금 퀄리티가 높은 그런 내용들을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시장에서는 더욱더 내년에 대한 성장 동력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동력 여전히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까지는 반도체 섹터는 무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 AI 반도체, AI 가속기에 대한 것이 얘기가 나오면서 무어의 법칙이 깨져버렸어요. 무어의 법칙은 2배씩 올라간다 이렇게 됐는데 무어의 법칙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젠슨 황에 대한 니즈는 5년 이내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기술력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앨런 머스크는 그 논리에 반박을 하면서 5년? 아니 3년 안에 뛰어넘는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기술력에 대한 한계가 더욱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중요한 점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인공지능이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에 대한 파라미터를 보여주고 있는 그 구간에서 자율주행도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에 대한 파라미터, 한마디로 레벨이 구간이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자율주행은 지금 레벨 3에 대한 단계입니다. 레벨 4, 레벨 5로 넘어가기 위해선 AI 인공지능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는 H100 개당 8천만 원에 대한 것을 호가하는 이 H100 칩셋을 10,000개를 쏟아부었어요. 한마디로 8천억을 쏟아 부으면서 슈퍼컴퓨터 도조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시키고 있죠. 자, 슈퍼컴퓨터 도조가 8천억이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레벨 4와 레벨 5에 대한 완전 자율주행을 테슬라는 노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FSD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자율주행이 잘 될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인공지능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특히 자율주행은 약간 기업들 간에 대한 그 이해관계가 좀 상충을 합니다. 한마디로 완전 자율주행이 진행됐을 때 차 사고가 나면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보험사가 책임지느냐? 제조사가 책임지느냐? 아니면은 그 차의 주인이 책임지느냐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약간 책임 전가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률적으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레벨 4, 레벨 5 기술이 진행이 된다라고 해도 조금은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자율주행 종목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그게 현대 오토에버.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대 오토에버라고 하는 게 현대차 그룹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브레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흐름에서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현대 오토에버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율주행 대장주죠. 자, 제가 현대 오토에버를 오후장 작전 타임에서 2월달, 3월달부터 추천을 드린 그런 종목이죠. 한마디로 10만 원대 극초반에서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다가 26만 3천 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찍었습니다. 바로 이런 흐름 자체, 대장에 대한 흐름이 가장 강력하게 나오는 160%에 대한 상승을 보여준 그런 종목이죠. 이후에 여러 가지 AS를 통해서 고점에서 매도에 대한 전략을 안내를 드렸고요. 이후 다시 한번 럭키세븐이라고 하는 그 방송을 통해서 제가 다시 14만 원, 15만 원대에 대한 추천을 드린 이후에 20만 원 가까이 가는 재상승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대장의 흐름은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로 퓨런티어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따라서 오르내림이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장주에 대한 흐름을 따라가시면서 그 세컨주, 2등주, 3등주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더욱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아직 레벨 3에 있는 자율주행조차도 현대오토에버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올해 초 추천드리고 160%에 대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AI 이 반도체 산업은 레벨 1인 구간에서 레벨 2, 레벨 3까지에 대한 성장이 나타나면 얼만큼 올라갈까요? 저는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는 기술 한계의 돌파를 기대하고 있는 이 산업에 대해서 주목도를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투자 방식이 유효한가라고 한다면 업종의 회복 시그널이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업황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고 한다면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OECD 경기 선행지수, 자, 선행이라고 했죠. 경기 선행지수는 바로 턴어라운드를 보여주는, 특히 반도체 섹터에 대한 턴어라운드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 점선은 OECD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이것이 이제 2003년부터 2024년, 2025년까지에 대한 선행, 그 턴어라운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 지금 현재 11월 말에 대한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반도체가 9에서 10%까지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폭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도체와 그 에스테틱 부분, 화장품, 조선, 방산 이쪽에 대한 성장 포인트가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럼 이 흐름은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에 대한 성장 동력은 2023년을 저점, 가장 최저점으로 시작해서 이 주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는 그 구간, 그걸 바로 턴 어라운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시장에 대한 주식 시장에 대한 주식 가격에 대한 상승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점입니다. 따라서 2023년에 대해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2024년에 흑자 전환에 대한 것을 보여주면서 시장은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반도체 시장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좀 어려운 얘기들이 있는데 1998년 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2001년 닷컴 버블이 있었고요. 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계속해서 반도체 섹터는 눌렸다. 다시 턴어라운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2019년 또 이번 마지막 2023년 글로벌 경기 둔화를 통해서 반도체는 2년 반 동안에 대한 가격 하락을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D램 가격에 대한 인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가격이 오르면 그게 뭐가 된다? 바로 실적에 대한 개선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새로운 반도체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의 H100, H200, B100, X100, GH200 등등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새로운 칩셋들이 나오고 있어요. 또한 AMD도 새로운 HBM 관련된 칩셋을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엔비디아 계속 밀리고 있는데? 네, 맞아요. 엔비디아에 대한 독주는 지속되지만 점유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죠. AMD가 나타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나타나고 인텔이 나타나고 구글, 메타, 애플, 테슬라 다 자기네들의 자체 칩을 개발하면서 엔비디아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눌리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자, 보세요. 그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를 판매하는 회사들이에요. 이 회사들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난다. 실적에 대한 게 강하게 나타난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내년 1월 달에 발표를 할 갤럭시 S24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왜? 거기에서부터 벌써 온디바이스 AI 칩이 들어간 것들이 제품이 출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새로운 거에 굉장히 열광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은 더더욱 강하게 그것을 폭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차트를 하나만 더 볼게요. 세경 하이테크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요 근래 들어와서 특히 11월 달에 저점 3,337원을 찍고 나서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6,950원까지 갔습니다. 벌써 100% 정도에 대한 상승을 보여준 것이죠. 야,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핸드폰 관련, 특히 갤럭시 24 AI의 온디바이스에 대한 것이 니즈를 보여주면서 이런 쪽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행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장을 따라가는 그런 의미로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반도체가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인데 라고 하는데 올해가 최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부터 추가적인 캐펙스에 대한 성장이 27%에 대한 성장, 한마디로 지금보다 27%가 더 늘어난다. 실적적인 것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낸드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건데 낸드도 25%에 대한 성장을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내년 파운드리의 성장이 바로 45%에 대한 성장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이끌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캐펙스 한마디로 증설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자, 증설을 하면 어떤 게 진행되는 거죠? 바로 공장을 짓고 그 공장에 장비들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반도체 투자에 대한 주요 포인트는 바로 장비 투자. 여기에 전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단기적으로는 HBM 관련된 캐파에 대한 증설, 중장기로는 D램의 선단 공정에 대한 주력 장비에 포인트를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이제 선단 공정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D램 투자에 대한 로드맵을 좀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올해 말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상반기까지 삼성전자는 P4 평택 4공장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천의 M16에 대한 일부, 그리고 1B 나노에 대한 것의 공정이 인프라가 확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HBM에 대한 싸움은 내년 2024년에 정말 치열하게 싸울 거예요. 지금 현재는 SK 하이닉스가 점유율을 다 가지고 있지만 HBM3E라고 하는 신제품에 대한 것부터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참여를 하면서 정말 피 튀기는 전쟁이 나타납니다. 전쟁을 하면은 우리 총알이 많이 팔리고 포탄이 많이 팔리죠. 그게 바로 장비단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밴딩 장비, 본드 장비, 그리고 검사 장비, 소켓과 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니즈를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시점이죠. 따라서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입액 증가가 6개월 전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시점이죠. 그게 바로 반도체 장비의 발주 시점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본다면 2019년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때 업황에 대한 회복 사이클은 2019년 4월 달에 반도체 장비가 발주가 시작됐고 2019년 7월 달에 금리가 정점을 찍은 이후에 2019년 10월 달에 반도체 장비 수입액이 YOY 연간으로 반등을 보여줬죠. 자,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2024년 이번 업황 회복 사이클에서는 2024년 3월 달에 반도체 장비 발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6월 달에 금리에 대한 것 5.5%로 저는 정점을 찍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부터 반도체 장비 수입은 연간으로 전환을 보여준다. 자, 주식은 항상 선반영을 합니다.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선반영을 하는 것이죠. 자, 발주가 나타난다? 2024년 6월 달에 발주가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장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안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있죠. 반도체 공정과 지금
ASIC 그리고 GPU 새로운 칩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조에서 새로운 공정으로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EUV 노광, EUV 마스크 한마디로 그 노광 시스템, EUV 시스템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극대화 볼 수가 있죠. 자, EUV라고 하는 것의 성공 동력은 이게 EUV가 하나야 개당 5억에서 10억 정도 돼요. 굉장히 비싸죠. 근데 이것을 필름이 없이 사용을 하면 한 2번, 3번 하고 나선 이게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름을 익혀야 되는데 그게 바로 EUV 펠리클 필름이라고 합니다. 이게 개당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하는 굉장히 고가에 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은 더더욱 초미세화 공정에서 니즈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요 근래 들어와서 HPSP에 대한 상승이 상당히 지속적이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압 수소 어닐링이라고 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HPSP에 대한 니즈를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DIT라고 하는 제가 여러 번 추천드려서 100% 이상에 대한 수익을 보여준 DIT라고 하는 종목이죠. 거기에 집중도를 높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이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 안에서도 그 검사 장비 부분인 넥스틴과 인텍플러스라고 하는 기업의 흐름에 주목하시고 대응하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는 약간 스몰캡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부터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한마디로 HBM 시장에 대한 확대가 나타나면서 후공정 검사 장비에 대한 기업인 바로 기가비스에 대한 성장 동력에 저는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뭐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기가비스가 진행하는 이 산업에 대한 시장 규모가 1조 4천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가비스는 이번에 상장한 지 한 6개월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락업 물량이라고 하는 보호예수 물량이 튀어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런 구간에서의 이제 물량 소화, 여기에서부터에 대한 반등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내년 1분기 정도까지에 대한 흐름을 지켜본다라고 했을 때 기가비스가 지금 현재 74,400원에서 75,000원에서 8만 원 정도 사이에 대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이 전고점을 뚫고 상승할 것을 기대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폭발적으로 증가를 시켜주면서 더욱더 강력한 수익에 대한 향연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